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6월의 첫 장인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그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또 뭐 일단 정책주 같은 경우는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조금 흐름을 만들 것 같고요. 네. 뭐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조금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응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정말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뭐 삼성전자 주가만 봐도 진짜 가는 거 맞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역시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빨간불은 켜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콩에 대한 제재 자체가 역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홍콩을 거쳐가는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생각하고는 있지만 역시 크게 시장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반도체보다는 앞으로 4차 산업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역시 홍콩보다는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동남아 베트남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큰 영향은 없겠지만 방향성은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다. 지금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장 자체는 올라갈 듯 했는데 오늘 시장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뭔가 아침에 아직까지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그쪽의 초점은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역시 환율대가 아직 1220원대, 30원대 부근에 놓여 있지만 오늘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 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과 미국하고의 중국이 아직까지 미중 무역에 대한 조기 1차 합의에 대한 부분을 폐기하진 않았지만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폭동은 단발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일부는 줄 수 있다는 게 역시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역시 환율 그리고 말 그대로 수급입니다. 수급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개파락하면서 아래로 출발하면서 1220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들어오기에는 한 10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제가 이전에도 1220원 정도 부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쪽으로 하락을 보여줄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강하게 매수세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 바닥권에서 매수세를 가지고 올라왔던 개인과 연기금이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쌍끌이 매수로 같이 올라갈 개인은 아마 매도세로 잡힐 거고요. 역시 개인들이 매도세라기보다는 일부 차익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같이 쌍끌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지 아니면 연기금은 역시 개인과 함께 차익으로 나올지 외국인만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시장이 될지 오늘 좀 자세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지금 바닥에선 개인과 연기금 위쪽에서는 역시 같은 기간이지만 투신과 외국인들이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빠질 때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내려왔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은 그 수급 현황에 따라서 이 시장의 강도를 좀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인,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같이 매수세로 들어올 때는 시장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개인과 연기금이 사고 외국인과 또 투신권에서 매도세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살피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수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 종목별로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흐름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3거래 오늘까지 4거래일 동안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응 관점은 지금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가나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아래쪽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불확실할 때 한번 기회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기회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는 게 맞는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시장이 외국인 수급과 환율이 떨어질 때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서 시간을 추세 방향성에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늘 그리고 이틀 동안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손절에 대한 기준을 못 잡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바닥에서 올 때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들어왔던 시세를 봤었을 때 아래 저점 구간이 49,000원입니다. 그럼 48,9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역시 한 4%대, 3%대, 4%대밖에 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로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만약에 위로 올라갈 때 수세 방향을 탄다라면 역시 56,000원대까지 충분히 54,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때는 과감하게 기회를 잡고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얘기 드렸으니까요. 기회가 왔을 때는 잡고 손절을 짧게 대응하는 전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주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와 반면에서 걱정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또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환율 같은 부분들 잘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과 내일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오늘의 전화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PCL을 21,100원에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PCL이요? 네네. 네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리고 이 사고부터 계속 하락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가지고 더 있어야 되는가, 어떤가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매수하고서 계속 하락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PCL 21,100원에 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반등 나오면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뭐 코로나 이슈로 올라왔는 네. 회사들은 말 그대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잠잠해져 있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네. 역시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 거는 이제 일부 조정이나 시간적인, 말 그대로 주가도 빠질 수 있고요. 시간적인 조정 부분, 재확산이 있더라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사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그죠? 너무 높게 네. 사셨는데 한 번쯤은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좀 더 올라올 거니까 올라올 때 너무 높게 사셨기 때문에 꼭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기대감은 회사 재무적인 걸 좀 봐야 돼요. 뭐 기대감은 좋지만 회사가 돈을 벌고 있질 못하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네.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네. 기대감으로만 올라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랫동안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 회사는. 지금 이 코로나 이슈로 왔었을 때 끝내셔야 돼요. 애초에 우리가 3, 4월 달에는 이 회사를 뭐 단기적인 시간적인 좀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 관점 봐도 되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있고 시장이 경제 재개를 통해 코로나 확산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다시 잠잠해지고 유럽권 같은 경우 잠잠해지고 지금 코로나가 활발한 데는 저기 북미, 남미 이쪽밖에 없어요. 예. 네, 그 중동하고 뭐 일부 쪽이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돼갈 거라고 보여지니까 올라오면 꼭 매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은 네.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 19,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가격 네네. 위쪽에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시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네네.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코로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많아서 더 금방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19,500원 이상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드림텍이요. 네, 드림텍이요. 6,800원에 15%를 들고 있어요. 네, 6,800원에 15%요? 네.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한 일주일인가 열흘 됐어요. 아,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올라갈 건지 빠질 건지 불안하니까는 원금이라도 빼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네, 전문가님 드림텍을 6,800원에 또 최근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이신데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뭐 올라가든가 떨어지는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떨어지는데 대응하시면 되고요. 올라가면은 수익 실하면 되겠는데 일단 네. 떨어질 때는 파는 쪽보다는 조금 더 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더 왜냐하면 회사가 재무적으로 좀 안정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요. 원래 시간적인 조정을 가져가야 될 거를 코로나 때문에 단기로 좀 시간을 단축한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쯤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네. 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네. 떨어지다도 팔지 말고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 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얼마 옆으로 정도에서 매도해요? 좀 더 올라오면은 한 8,000원 있죠. 네. 네, 한 8,000원까지는 위로 슈팅이 아마 이렇게 쭉 올라올 것 같으니까 시간은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8,000원 올라오면은 8,000원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겁내지 네. 말고 아이고. 옆으로 가고 있다고 또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수익 네. 내는 투자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8,000원에서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네. 아유, 꽃미남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꽃미남 전문가님. 아, 스타님 너무 귀여우십니다. 자, 이제는 이 종목 올라올 때가 된 것 같다고 하니까요. 8,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 잘 하시고요. 다음부터 다른 종목도 수익 잘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녹십자 MS 네, 녹십자 MS 매수가랑 비중은요? 8,430원. 4,430원이요? 예, 8,000. 아, 8,430원. 예, 예.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네, 비중 20%시면 지금 수익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조금. 네. 네,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매도는 이쯤에서 했으면 네.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보고 예, 예.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녹십자 MS 8,4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니까 언제쯤 매도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 번쯤 더 올라오면 매도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비중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수익 많이 저번에 크게 많이 났는데 이제 조금 빠지니까 그 수익이 좀 아까우니까 못 팔고 계시죠?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떨어지면은 매수가까지 오면 또 못 파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계좌에 수익이 보였었기 때문에 그 보였던 게 자꾸 생각나서 아까워서 못 팔거든요. 그럼 또 매수가까지 와서 또 더 밑에 내려가면은 더 살까라고 또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또 시장이 또 올라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도 잃고 시간도 버리고 둘 다 잃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수익 중이고 매수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 중인데 오늘 네.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요. 예, 네, 예.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8,600원. 이제 지금 욕심이 좀 나는 거니까 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욕심은 부리되 매수가까지 오는데 들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매수가까지 온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7,000원 중반대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네. 손해로 전환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8,600원, 8,600원에 이탈할 때는 현금화했다가 7,000원 중반대 다시 재매수하면 되니까 일단 현금화하는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600원이에요. 익절가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위쪽으로 만약에 안 떨어지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조금 더 슈팅이 크게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 가격대 한 11,5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11,500원 위로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씩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해되셨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오늘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8,600원 이렇게 매수가까지 이탈이 되면은 현금화해서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11,500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대한금속이요. 네. 3,3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손절가를 못 잡겠어요. 손절가를 못 잡으시겠어요?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비중 30%. 지금 근데 수익 중이신 거죠?
네. 아, 네. 이게 혹시 또 떨어질까봐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양금속을 3,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요. 어떻게 네.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손절가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수익 실현이 안 되시는 것 아, 같아요. 그런 제가 것 봤을 같아요. 때. 맞아요. 맞죠, 그죠? 네, 수익이 났는데 팔지를 못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또 크게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겁나서. 네, 겁나는데 지금 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매수가 가면은 이거 끌고 가는데 더 사버릴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이 회사는 네. 더 사면 안 돼요. 지금 당장에는 뭐 회사가 재무적으로 참고 있어요. 네, 재무적으로 개선을 조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2,000원대부터 거의 2배 넘게 3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중간쯤에 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익을 네. 좀 챙기시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밑으로 네. 떨어질 때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어제가 딱 중요한 가격이에요. 어제 저가 있잖아요. 어제 가장 많이 떨어졌던 가격. 네. 네, 이 가격 이탈하면은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4,240원이거든요. 아. 네, 요 가격이 어제 그냥 이게 어제 저가가 나와서 잡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올라올 때 흐름에서 중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쭉 올라온 게 아니라 한 번에 좀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네. 요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딱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너지면 올라갔던 게 다시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오히려 손해로 가겠죠. 그죠? 네. 수익은 났을 때 좀 챙겨 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오늘 좀 이쪽 방향 잡아서 한 5,400원 정도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부터 비중을 좀 줄이세요. 한 10%나 한 15%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네.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번에 올라올 때 새로운 고가가 아니라 위쪽에 이제 떨어지면서 차익이 나왔던 위쪽에서 누군가 팔아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근데 올라오면 또 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네. 파는 게 맞겠죠, 그죠? 네. 이해되세요? 올라오니까 네. 올라오면 파셔야 돼요. 5,700원 정도 있잖아요. 네. 5,700원. 5,700원 정도 오면은 수익 실현하시고 이 회사가 뭐 더 올라가는 걸 떠나서 단기적으로 이슈 그냥 잡고 올라온 거니까 그 실적은 아직까지 뭐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재무가 탄탄하게 잡히지는 않았거든요. 리스크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되니까 저는 5,700원 목표가 잡고 아래로는 4,240원을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 수익 실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위쪽으로는 5,700원, 아래쪽으로는 4,240원 가격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이 수익 실현 꼭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에 네, 한국 화장품 제조 매수가랑 비중이요. 41,000원, 네. 비중은 40%에. 네, 41,100원에 40%요? 네네. 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나봐요. 예, 얼마 전에. 아, 그러면은 매수한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걱정되신 것 같은데, 그쵸? 네네. 4만 500원, 600원 올 때 팔락하다가 팔아가 처음에 아, 네. 아, 그러면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이게 밑으로 쳐지겠습니까? 4만 원 선까지는 오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 화장품 제조 4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이신데요. 네. 주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내려왔다가 가지 않을까라는 게 좀 더 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한국 화장품 제조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중국 관련주잖아요. 아시죠? 네네. 네, 화장품 쪽인데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그 중간에 우리나라는 끼어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양쪽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 쪽에 뭐 G7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을 초청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쪽에서는 그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 사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서 긍정적이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는 또 중국 쪽에 조금 친화적인 분위기잖아요. 맞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주가 자체가 내수주가 굉장히 어중간해요. 화장품주들이 포지션이. 그래서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흐름이거든요. 주가에 대한 어떤 강한 시세라든지 강한 급락성의 움직임이 아니라 시간적인 조정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부분이 좀 완화되는 부분,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좀 열리고 우리나라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관광이라든지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활발해지는 걸 기다리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역시 언택트 역시 화장품 역시 이런 시장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언택트 쪽으로 움직임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나중에 다시 활발해질 수 있는 부분,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광고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 광고 쪽으로 말 그대로 소비자한테 판매까지 갈 수 있는 광고 효과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가격까지 다 제시하는. 그런 시장이 오고 나면 아마 다 재차 반등이 올 텐데 일단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어중간해요. 하락은 할 수 있지만 조금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한 32,000원대 여기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어요. 32,000원이요. 32,000원. 네네. 거기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역시 내려왔다가 추후에 역시 테마성으로 급등성이 나오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회사다 보니까 충분히 4만 원대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한 32,000원대 왔었을 때 바로 사지 마시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피고 비중을 10% 정도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좀 살피셨다 들어가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네네. 단가만 제 생각에 한 39,000원짜리로 내려놓고 만약에 그 뒤에 상승이 와서 매수가 오면은 비중을 가감히 절반을 줄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빠질 때 얘기인 거고요. 빠지지 않고 제 생각에 이번 주 중에 방향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내려가든가 위로 올라가든가. 네.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43,000원짜리 있잖아요. 네네. 네, 여기에 싼 고점만 우리 고점이 똑같은 자리에 한쪽에 왔다 그냥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43,000원짜리에서 수익 실현하고 추후에 네. 제가 얘기 드렸던 32,000원, 33,000원짜리에서 재공략하는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화장품주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려갈 경우에는 32,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급등 가능성 있으니까요. 시장 보시면서 그 가격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목표가는 4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네, 포스코 18만 7천 원에 20%. 18만 7천 원에 20%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향후 전망가요. 재매수가 가능한지 아, 보고 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그렇게. 네, 전문가님 포스코 18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네. 향후 전망과 재매수 가능할까요? 네, 뭐 단기로는 재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이게 장기냐 단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길게 보실 건가요? 장기로 볼 거예요. 장기로요? 길게요. 네. 예. 근데 장기로 보시는데 장기인데 수익이 막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내가 장기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두고 갈 거야 라고 해서 그때 수익 실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직 1년 안 됐다라고 해서 계속 그냥 무작정 들고 계실 건가요? 주식 이익 실현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럼 목표가 네. 잡고 시간 생각하지 말고 장기다 네. 단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 가격만 잡고 그때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격은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포스코 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 재무도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낙폭과대라는 부분은 있지만 업황이 아직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회복,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에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장기로 봤었을 때는 또 이제 중공업 시장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수도 있어요. 특히 2021년부터 23년까지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네. 시간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분위기가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올 때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21만 원 부근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네. 네, 21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비중을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요. 아시겠죠? 네네. 네, 절반 수익 실현.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더 낫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자리는 어중간하니까 할 필요 없어요. 저 밑에까지 떨어졌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 네. 없고요.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떨어질 경우에만 15만 원짜리에서만
한 15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만 매수하시고 지금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수익 챙기시고 그 이후에 다시 오히려 그 가격의 수익을 챙겼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떨어지면 한 18만 원짜리가 또 다시 재매수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만 생각하시고 위쪽으로 제가 드렸던 21만 원과 위쪽으로 한 칸 더 22만 원까지 목표가 2번 나눠서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시간보다는 목표가를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21만 원 그리고 22만 원 이 두 가격대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두 번에 나눠서 잘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ST 13,200원에 15%요. 네, 13,200원에 15%요? 예, 네, 이거 손실이 조금 있으셔서 걱정되시겠어요. 예. 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본전 가까이 올 수 있는 건지, 네. 앞으로 이 회사의 전망이 괜찮으면은 추가 매수도 해도 되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EST 13,200원에 매수하셨고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네.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조금 더 들고 가세요. EST가 하고 있는 사업이 최근에 투자건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회사라든지 뭐 계열 쪽의 회사들이 뭐 기대감 많이 품고 있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재무적으로 조금 흔들린 게 있긴 하지만 금방 회복할 것 같거든요. 역시 OLED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 휴대폰이나 폴더블 이런 쪽으로 기대감 품고 있고 그리고 EST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전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자동차나 뭐 휴대폰이나 우리 뭐 어디에 다 들어가는 의료기기라든지 로봇이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에 필요한 게 말 그대로 전력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대의 부분들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그 관련해서 ST가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이 나중에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회사가 괜찮으니까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아니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시장이 어떠세요? 불안하게 느껴지시죠? 아직까지 뭐 경제 재개는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됐다,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도 실물 경제가 지금 주가는 올라왔는데 실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실물이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경기가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주가는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기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는 부분에 정책적으로나 시장 자체에 큰 시너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할 필요 없고 올라갈 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안 하셔도 11,000원대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네, 11,000원까지. 그러니까 11,000원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줄 때나 그때 추가 매수 혹은 매수가까지 그냥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니까 11,000원 오면은 전화를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11,000원까지 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연락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네, 코리아 스펜터 비중 50%고요. 네. 16,200원입니다. 16,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요? 네네네네. 네네, 이거 비중 좀 많으신데요.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원택트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아는 사람이 하고 TV 광고를 보고, 네네.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했는데, 네. 이게 18,500원까지 한 3, 4일 전에 가다가 3일 동안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무슨 보호 예수 그게 또 있어가지고, 또 10% 정도가 그게 또 보호 예수제가 풀려가지고 이제 주가가 하락된 거 같기도 하고, 네. 원택주가 또 상황이 이제 좀 밀리는 것 같은 기분 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싶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주가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 네네.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코리아 센터를 16,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되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올라오면 일단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들고 가는 것보다, 왜냐하면 언택트 관련주에서 앞으로 올라갈 여지는 좀 많이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코리아 센터는 좀 후발주자 개념에 좀 느껴지거든요. 네, 코리아 센터가 네네. 언택트 관련돼 있는 건 맞는데 그 이슈가 지금 샀을 때하고 아닐 때를 보면 출발했을 때가 여기예요. 네, 사신 거는 최근이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샀는데 지금 노란색 여기 보이세요? 네네네. 네, 언택트 이슈를 받았던 때는 이때부터 이미 상승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위쪽으로 네.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앞에 상장 이후에 저항대 부분 여기에서 지금 갇혀 그냥 제자리로 회복했는 거지 언택트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상승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 네, 바닥에서 얘도 언택트 관련주인데 왜 안 가지?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분위기로 제자리를 찾아왔는 거지 시장에 반영되면서 큰 이슈를 가지고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네네네. 말 그대로 언택트로 간다라고 했던 거는 진짜 이렇게 가야 돼요. 네, 보이세요? 이건 가비아라는 회사인데 지금 네. 보세요. 밑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위로 뻥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런 게 진짜 언택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네네네. 뭐 링네트라든지 알서포트라 이런 회사들 위로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거고 코리아 센터는 말 그대로 혼자 개별적으로 나도 언택트긴 한데라고 하면서 제자리만 찾아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적이 좀 좋아. 이게 일봉이 잘 나왔다고 실적이 그러던데요. 좋은 거는 신규 상장주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대감으로 상장하는 거와 투자를 받아서 네. 기대감으로 상장하는 것과 그리고 실적. 상장할 시기에 실적이 나쁘게 상장한 회사는 없어요.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실적이 좋고 모멘텀, 기대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상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네네. 상장 이전에 보호예수라고 했는데 묶여있던 주식이 자본이 풀려나갔으면 내가 팔지 못하게 보호예수로 잡혀있던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위로 올라온, 지금 여기서 바닥 내려갔다 올라온 시기에서 차익을 낼 수 있다라면은 팔겠죠. 그죠? 왜? 이익이 될 그렇게.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네, 물량들이 그러겠네. 나오면 당연히 파는 떨어지겠네. 거니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리아 센터가 12,700원 정도까지 빠질 것 같거든요. 뭐 한 13,000원짜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바로 그래요? 내려오기보다는 한번 좀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언택트도 지금 약간 차익 실현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같이 네. 흐름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천천히지만. 네. 다른 거는 많이 갔던 애들이 빠지는데 얘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많이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네, 네네.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제 생각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한번 터치해 줄 수 있으니까 매수가에서 일단 팔고 지금 이 네네.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 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네. 상장하고 난 뒤에 최근에 여기 나와 있는 통계의 흐름 자체가 이 자리 네. 지금 사신 자리가 낮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더 낮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8,000원대라든지. 네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한 13,000원대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아요. 비중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16,000 이상 선에서 매도하고 13,000원 선에서 거기서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 단기 지금 이쪽에 17,000원짜리를 수익 구간을 보면서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슈가 네. 이에서 자체적으로 크게 받는 것보다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좀 돈이 묶일 수 있는, 말 그대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그 물량을 낮은 가격에서 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입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좀 낮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코리아 센터 매수가까지 오면은 잘 정리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5%, 네, 매수가 12,297원. 12,297원이요? 97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올라갈까, 손절해야 되나? 네. 올라갈까, 손절할까, 이거 네.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이 매수가가 12,297원이시고 비중 25%이신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회사 네. 구조상으로 일단 재무적으로는 뭐 돈은 벌어요. 돈은 버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에 돈을 쌓아놓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삼성 그룹주잖아요. 그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에 돈이 쌓여 있지는 않지만 역시 뭐 설계 쪽이나 이런 부분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매수가가 좀 아래에 있으니까 뭐 최근에서나 높은 자리지 지금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낮은 네. 신저가 영역 자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이 회사가 네. 뭐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앞으로 또 기대감도 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들고 네. 가서 수익 챙기세요.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제 생각에 뭐 한 10%, 15%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을 좀 네. 챙기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한 13,500원짜리 정도에서 저항이 조금 생길 수 있으니까 네. 13,500원짜리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네. 나머지는 한 15,000원짜리, 15,500원, 15,000원 부근 여기까지 네.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쯤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15,000원까지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분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제 중반이 다가와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유튜브 댓글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댓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굉장히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주식 네. 투자 책임도 손해도 다 내 탓입니다. 그래도 주침수에서 조언받고 위안 받으세요. 자, 그래도 조언이랑 위안을 저희가 잘 드리고 있나 봐요. 네, 뭐 저희 쪽 관계자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말을 그러니까요. 해주셨는데 네. 뭐 책임도 손해도 다 내 탓이다 하는데 네. 탓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아. 좀 준비해서 좀 좋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익히는 게 좋지 않나. 역시 돈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런 방법들을 좀 공부해서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탓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발전하면서 그렇죠. 더 수익을 내면 좋죠. 네. 좋겠죠. 네, 자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댓글은 앵커님과 전문가님 호흡이 잘 맞으셔서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댓글. 네, 좋은 댓글이네요. 저하고 호흡이 잘 맞는 건지 저보다 더 나은 호흡이 있는데 잘 맞고 있잖아요, 요즘에 네, 잘 저희. 맞고 있죠. 요즘 조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도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번 주 세미나 일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역시 이번 주도 목요일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역시 너튜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셔가지고 저번 주에 제가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고 그리고 시장의 관점을 어떻게 보는지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이제 알았다가 아니라 계속 그거를 계속 돌려보시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직접 느끼고 거기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지만 그게 실제로 내 생활에 내가 지금 투자하는데 적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한번 보고는 시장에서 그건 다 까먹고 또 엉뚱하게 종목만 쫓아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투자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역시 감각을 익히는 어떤 미국에 대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감각을 익힌 시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온라인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유튜브에 댓글 상담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댓글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한미사이언스이고요. 매수가가 39,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한미사이언스는 대응 방안 알려주세요라고 댓글 달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한미약품 쪽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의 어떤 대응보다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요. 매수가가 낮았다라면 현금화해서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매수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기대로 좀 기다리시면 역시 최근에 하락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역시 소송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측면에 봤을 때 충분히 3만원대까지는 재차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조금 시기적으로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31,000원대 위쪽으로 오면은 꼭 전화 상담을 받으시고요. 역시 내려가더라도 24,000원대 부근에 떨어졌을 때 문자가 아니라 전화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87,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요. 떨어질 때마다 추매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떨어질 때마다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게 맞고 역시 중국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내수 경기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아마 앞으로 조금 내수주 쪽으로는 조금 기대감이 품에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수 쪽에 초점을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곧 올 거기 때문에 그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달부터 지금 이때부터 다시 그런 정책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은 호텔신라 역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다만 추가 매수를 떨어지는 데 사는 게 아니라 가격적으로 충분한 조정이 있었을 때만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는 역시 73,000원대 부근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올 때 목표가를 90,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10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얼마에 매도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일단 현대차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당장에 107,000원 같으시면은 코로나 이전에 해서 추가 매수하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올라오면 저는 일단 추가 매수했는 비중을 매도하시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올라갈 때 뭐 120,000원, 5,000원, 16만원 IMF 때처럼 현대차가 막 폭발적인 시세를 주고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 오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떨어지면은 오히려 93,000원 아래쪽에서 팔았던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추가 매수 그 단가를 좀 떨어뜨리는 전략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남은 비중은 원래 매수했던 비중은 위쪽으로 올라올 때 125,000원 위쪽에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11,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전략을 알려주세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코리아 서키트 네. 11,400원이요? 네네, 11,400원이요. 일단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부근 정도였는데 11,1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매도 전략을 보시고 왜? 그 위로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올라가는 거는 역시 조정이 한 번 더 왔다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조정폭은 그 매수가 아래쪽엔 한 9,500원 지금 현재가 부근은 아니겠지만 한 만원대 아래 9,500원대 다시 또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올라오면은 제 생각에 매수가 부근은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일단 매도하고 재매수 전략으로 만원 아래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다날입니다. 다날은 4,386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되게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근데 이거는 길게 가져가면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네. 시간적으로 올라갈 시기라는 게 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서 내려가면은 못 버티실 거예요. 3,5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자리까지 내려가면 속상하고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보려고 했다가 들고 있는 거는 그대로 기준을 지켜서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의도치 않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매도했다가 끌고 갈 것 같으시면 천천히 분할 매수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하시되 역시 4,300원 이쪽에 한 4,300원 정도까지 저항이 있네요. 그 4,300원 부분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아래서 다시 재매수해서 복수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이고요. 매수가 49,250원, 그리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48,000원짜리 부근 때 조금 저항이 있는 게 47,000원짜리인데요. 47,000원짜리까지 올라올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미국 쪽에서 분위기가 조금 나으니까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의 분위기가 이번 주에 어떻게 가는지 흐름을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의 주가 방향성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48,000원짜리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때 올라오면은 대응 전략으로 역시 비중 축소하시고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역시 우상향하면서 6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또다시 주가가 크게 내려왔다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매수가에서 대응해주고 최종 목표가 장기로 봤었을 때 61,000원까지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오늘의 유튜브 스피드 댓글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댓글을 일찍 남겨주실수록 더 좋습니다. 저희 방송 9시 40분에 시작을 하니까요. 내일은 더 일찍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스피드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리드코프 네. 2,400원대 네. 10%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매수한 이후에 계속 떨어져서요. 네네. 예, 또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최근에 매수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리드코프를 지난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6,400원에 비중 10%이신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본하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역시 대출권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들고 계세요. 일단 조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좀 늦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좀 늦게 사시긴 하셨는데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얼마까지 몇 프로 정도 수익을 수익이요? 네. 6,400원 같으면 제 생각에는 한 7,100원짜리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7,100원까지는 한번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드코프 최근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1금융의 대출이 안 되면 어디로 갈까요, 그죠? 상금융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역시 대출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에 대한 부분,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뭐 자동차 업계도 빠져나가고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역시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본에 대한 불매에 대한 관점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리드코프는 실적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들고 가셔가지고 단기적으로 7,100원짜리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두산인프라코어요. 네. 5,260원에 50%거든요. 네, 5,260원에 5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앞으로 수산 매각설이 있고 그런데 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매각설도 있고 하니까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두산인프라코어 5,2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이십니다.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일단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있으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드리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예. 최대 수혜주라는 게 기대감으로 갈 수 뭐 우리가 두산중공업이나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기업적으로 탄탄한 기업을 본다라면 두산인프라코어랑 두산그룹 내에서는 두산밥캣 그리고 두산솔루스, 두산퓨어셀. 근데 지금 매각 쪽에 두산퓨어셀과 두산솔루스에 대한 관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두산밥캣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알짜긴 한데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밥캣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겠죠, 그죠? 예.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감 많이 있는데 이 밥캣은 실제로 두산에서도 쉽게 못 팔아요. 왜냐하면 알짜배기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두산그룹에 조금 지탱해 줄 수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회사들은 안고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매각이 나타나면 이 회사의 시너지 효과는 조금 더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매수하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들고 가시면 네. 들고 가도 되는 겁니다. 네,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뭐, 두산그룹 자체가 문제는 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업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가스터빈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추후에, 두산이 그룹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살아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두산인프라코어와 밥캣, 이런 쪽을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홀딩 하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저는 조금 욕심이긴 한데 한 6,800원까지 좀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시겠죠? 그럼 지금 추가 매수 괜찮겠습니까? 비중이 50%나 가지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올라가면은 지금 50%만 가지고 팔고 수익 실현했다가 조금 조정 나올 때 또 그 팔았던 비중을 재매수하고 또 위에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다시 재매수하고 지금 50% 안에서만 수익 실현했다가 또 팔고 지금 오히려 좀 올랐을 때 뭐 얼마 오르진 않았지만 오늘 내일이나 이래 오르면 한 5,800원대에서 챙겼다가 음봉 나올 때 조금 다시 사고 그렇게 따라가는 매매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비중 현금은 더 늘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6,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만 지금 비중이 50%니까 지금 추가 매수하시진 마시고요. 나중에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금호 타이어를 네, 3,600원에 30% 가지고 있는데, 네. 아우, 하도 안 올라가서 네. 너무 답답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답답하셔서 네네. 네, 올라갈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금호타이어 3,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너무 답답하셔서 전화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데 굳이 왜 3,600원에 매수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안 들고 가는 게 맞고 올라오면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예, 얼마까지? 한 3,500원, 3,6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매각에 대한 말 그대로 M&A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시기가 됐어요. 아마 시장에 막 회사 매각한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뭐 매각설 말 그대로 소문들도 많이 돌 거고요. 매각 M&A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역시 금호 쪽 그룹 내에서도 매각설이 많이 도는데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때는 정말 핫하긴 했지만 지금은 약간 좀 많이 밀려나고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먼저 끌고 가는 게 안 좋아요. 실적이 좀 150만 원 뭐 실적이 낮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아니에요. 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네.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지금 많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채도 좀 있고요. 광주에 뭐 땅도 있다고 그래서. 그 땅 팔아야지. 땅을 일단 팔고 난 뒤에 그 파는 게 반영돼서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매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일단 팔아야지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팔고 다른 종목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예. 네, 그러니까 금호타이어는 제 기준에서는 별로 지금 좋지 않아요. 가지고 가시는 뭐 단기적으로 어떤 관점은 몰라도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3,500원 이쪽으로 올라올 때 매수가 부근에서 3,600원이잖아요. 그죠?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오면은 꼭 매도하시고 조금 더 탄탄하고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가던 종목이 더 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매수가 매도 꼭 하세요.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그렇게 좀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근에서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 잘 골라서 수익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예, 비중은 한 30% 되고, 네. 15,950원에 샀어요. 아, 네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겠고, 이거 그럼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 지금 17,000원 갔다가 다시 밀고, 17,000원 갔다 다시 밀고 두 번을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17,000원 돈 이상 갈란가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17,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15,9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일단 17,000원까지 가겠죠. 지금 네. 16,750원인데 그러네요. 슬쩍 올라가면 네. 17,000원인데 17,000원 가시면 파실 건가요?
매도하실 건가요? 아니, 그래도 그 지금 좀 욕심이 있어서 좀 네. 뭐 더 갈 수 있을란가. 그래서 안 네. 팔고 했더니 다시 16,000원 와버리고, 16,000원대 와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거 뚫고 갈 것인가. 일단 뭐 뚫고 가는 거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뭐 그린 뉴딜 정책 이러면 태양광, 풍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역시 태양광 사업하고 있으니까 일부 영향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또 핫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아요. 근데 다만 뭐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 작년에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문제인데 근데 조금 더 들고 가서 위에서 팔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지금 비중을 줄이시면 돼요. 네, 비중을 줄이시면 되잖아요. 지금 아니, 뭐 수익이 부담은 안 되는데 네. 여기에서 뚫고 갈 것인가 그것 조금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뚫고 갈 수도 있는데 시장 분위기만 안 꺼지면 돼요. 시장 분위기만 이대로 살아있고 좀 전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면은 제 생각에 18,200원 정도, 많게는 18,700원, 18,200원에서 18,7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니까 거기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예. 네, 아직까지 감사합니다. 추세가 방향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지 마세요. 단기로 올라오면은 수익 챙겼다가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래에서 올라왔던 흐름이 꽤 길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18,200원짜리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나솔루션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챔주 전문가님들의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단으로 정보 나가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많이 참석해 보시고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친절한 상담,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